이란 사이버 보안 사령부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이란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8일 이란 혁명수비대 계열의 파르스 통신은 이스라엘이 최근 공습 과정에서 핵 과학자 등을 암살하기 위해 통신망을 악용해왔다며 사이버 보안 사령부가 휴대전화와 같은 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 및 경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며 단순히 기기를 꺼두는 것만으로는 위치 추적을 막을 수 없어 보안 장비 사용도 함께 권고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레바논 헤즈볼라 조직원들의 무선 호출기를 해킹해 수천 개를 동시에 폭파시켰고 이로 인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란 초강경파 정치인 하미드 라사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군 지휘관과 공무원, 핵 과학자들의 휴대전화를 전면 수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루카시 올레네이크 선임 연구원은 이란 당국이 통신기기가 핵심 인사 추적 및 암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이란 내 활동이 드러나면서 이란 당국이 대규모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공습 이후 나흘간 테헤란에서 모사드와 연계된 혐의로 시민 28명을 체포해 기소했으며 과거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보원 에스마일 페크리를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온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수십 명이 추가 체포됐으며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 지역에선 60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들이 사회심리적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모사드가 이란의 무기를 밀반입하고 드론 기지를 설치해 자국 내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습니다. 이란은 수도 외곽에서 자살 드론과 폭발물, 제조 장비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측은 2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100회 넘는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상급 정보기관으로 알려진 모사드는 AI 기술과 내부 협력자를 활용한 고도화된 작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란 내 고위 인사 암살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란 당국의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정보부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바시지 민병대를 야간 순찰에 투입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배포된 국영 뉴르뉴스의 포스터에 따르면 밤에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과 택배를 자주 받는 사람, 커튼을 낮에도 닫고 지내는 가구 등이 의심 대상입니다. 이란 사회에는 내부 감시 강화와 간첩 색출 움직임에 따른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선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게 이스라엘의 그 공격이 너무 정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타겟이 돼서 사망을 한 건데 주로 침실에서 자다가 공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미 다 파악하고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섬찟해요. 그러니까 후세인 살마니가 자기가 자기 숙소에서 네. 밤에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가는 것도 다 하고 파악하고 있었고. 때려서 죽었고 그다음에 그것만 죽은 게 아닙니다. 뭐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드론 네. 관련해서 항공우주국 사령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드론 관련해서 모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 있던 타헤르 프로 이 사람은 공군 무인기 부대 사령관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한 사람 다우드 샤키아는 공군 사령관입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 되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드론과 비대칭 전력, 비대칭 미사일. 근데 네. 거기에 사령부를 다 그냥 지금 와해 시켜버렸네. 와해 시켜버렸네.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 사령관 총사령관인 그 2019년에 카메네이가 네. 너가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해가지고 정말 아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네. 가장 혁명 수비대에서도 되게 강경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드 얘기를 많이 했던 네.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네.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워야 돼. 그런데 그 사령관도 죽었고 그다음에 그 공군 그쪽 라인들도 다 죽었고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리고 네. 이란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바겔이라고 소위 말해서 이란은 군부도 두 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그다음에 정규군 정규군이 이란. 있죠. 네. 근데 거기 합동 참모 총장도 죽었으니까요. 네. 우리 거의 지금 합참의장인 합참의장이죠. 그러니까 어머. 군대 그 상위 지휘부 20명 장성들이
다 지금 유고가 된 상태입니다. 어머나. 완전히 와야 돼 버렸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정보력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모사드가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정말 핀포인트로 정말 치명적인 군사작전을 했다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됩니다.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 요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지. 안기부 같은 안기부죠. 거죠. 네, 국정원, 네, 지금 국정원이죠. 안기부.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밀 타격,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란이 더 떨고 있는 거는 이 자리를 이어받은 후임자들도 시그널을 준 거라면서요. 너 우리 부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네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어머. 전화를 받았대. 다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고. 메시지가 갔다라는 거죠. 딱 하는 순간 네가 이제 다음 후임이 한 대에 되면?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이스라엘이 텍신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거 도청이나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네. 휴민트를 그렇죠. 엄청나게 숨기고 인력을 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해볼 때 이겁니다. 저희가 하니에라고 하마스의 수장이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 그 취임식 때 갔다가 네. 저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서 암살을 네, 당했죠. 네. 근데 그 사람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이란 정부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그냥 어떤 도청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어디 가는지가 막판에 정해졌을 그렇죠. 거거든요. 야 VIP가 이 방에 들어간다 이런 게 하는데 그쵸. 그걸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 안에 거기 진짜 핵심이라고 그래서 보안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도 있는 거죠. 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이고. 얼마나 재밌었었냐면 국제사회에서는 폭탄으로 죽였다 다 했는데 이란 정부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드론으로 타격을 당했다. 근데 왜 그렇게 근데 폭격을 단 한이의 암살 당했을 네네네. 때 그 사진이 절대로 드론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안전한 곳에 저도 하기 위해서 봤어요. 네. 산 이렇게 기슭에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드론이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 잡히기 잡히죠. 때문에 네. 안 되는 건데 이란은 계속 우리는 드론에 당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드론으로 공격 그러니까 했다고 한 게 아니라 폭탄이 심어져서 죽었다라 그러면 아니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갈지 그쵸. 미리 알고 심었어? 그렇죠. 라고 하면 그렇죠. 이란은 지금 모든 정보 진짜 핵심 그 정보부나 그런 혁명 수비대나 바시지 그 밑에 거기 있는 안에 건데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하니까 울며 겨자먹는 걸로 참으면서 그냥 그런 거 아니었어 하고 애써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지금 안 가잖아요. 안 가가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밀 타격이 된 건데. 아유. 자, 근데 어떻게 모사드는 어떤 능력의 조직이기에 이렇게 이란을 안방 제안방 외신의 한 보도에 따르면 놀이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머나. 놀이터를 다니듯이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리고 삐삐 테러까지까지 갈게요. 같이 이렇게 다.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정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네. 이런 얘기가 모사드 칭찬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아. 왜 불편하냐면 네. 다른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모사드가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사드가 대단한 건 집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뛰어난 요원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영웅처럼 해낸 게 아니라 이거 보시죠. 그 삐삐 이야기를 예, 했는데 예. 삐삐 사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00개의 삐삐를 다 그 헤즈볼라 요원들한테 이게 다 가게 심어서 네. 그거를 한순간에 터뜨려서 그걸 다 그 중간 지도부까지 다 날린 그렇죠. 사건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우리가 그걸 이제 돼지부대 이런 그거 하는 게 왜냐면 그 잔칫날을 위해서 묵혀두고 했다가 마지막에 잡는다 그래서 그렇게 딱 네. 하는 네, 건데 네. 한번 보시죠. 그게 23년 투자해서 한 군사 작전입니다. 네, 23년. 와. 그리고 그 기획서를 올린 그 급이 7급들이래요. 어머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서 현장을 뛰다 보니 헤즈볼라 요원들이 도청 남청을 피하기 위해서 삐삐를 쓴다더라라고 해서 삐삐를 이렇게 하는 거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는데 이걸 하려면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수입하고. 실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해서 인맥을 뚫은 다음에 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심어놓고 만들고. 23년 동안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접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쪽에 헤즈볼라 물량 3,000개 필요했더니 독수리 드디어 떴다 떴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드린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집요하고 모사드가 대단한데 우리나라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집요함. 근데 우리는 이거죠. 정권이 바뀌거나 바뀌면은, 네, 이러면 그래.
그리고 또 위에 사람들이 7급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뭐 23억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삐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야 임마 무슨 삐삐를 사는데 23억을 써. 막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사드는 현장의 요원들의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 이거 맞다. 그럼 고. 이렇게 가고 23년 동안 그거를 밀어주고 그리고 정말 크리티컬한 모먼트에 딱 이걸 해서 정말 핵심적인 모멘트.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되게 그래요. 이것만 보면 사람들에서 모사드 대단해 우리는 왜 안 돼? 그런데 저는 늘 하고 싶은 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파를 초월하고 네. 집요함이 있으면 된다. 집요함이 있고 이게 국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야성을 키워줘야 되는 조직입니다. 모사드는 야성을 그러니까 음지에서 야성. 음지의 야성. 그러니까 음지에서 양지를 도와주는 그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네. 약간 근데 그 모사드는 그게 살아있는 정보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사드가 엄청난 영웅들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그 조직의 특성에 맞게 꾸준히 집요하게 그렇게 운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맞아요. 이루어지는 아니, 거죠.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 그 네탄야후도 모사드 출신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일국의 수반이 지금 이 출신이라는 그 형도 아마 그 모사드에 재직하다 순교했다는 뭐 얘기를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 그 맞죠. 예, 그 약간 그런 정보부 그런 기관 가족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약간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 이란 전쟁과의 약간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아니 없겠네. 푸틴도 KGB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지도자들이 그런 출신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강하게 나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말씀 중에 아까 휴민트 얘기 주셨는데 사실 휴민트 하나 심어서 관리하는 게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담당자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그 현장에 있는 요원들의 안전과 이 그동안 해온 프로젝트는 유지시켜야 된다. 그 조직의 말씀을 목적에 맞게. 그렇죠. 조직의 목적에 목적에 맞게. 맞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 직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사전에 잠입한 요원들이 드론으로 트럭을 정확히 타격하고 방공망과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유도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CNN 등 외신들은 모사드가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이란 내부에 무기를 밀반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방공망뿐이 아니었습니다. 테헤란 시내 아파트 외벽에 정교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드론으로 표적 공격을 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정밀 타격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수뇌부 2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도하던 과학자도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택 침대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인 참수작전과 마찬가지로 이란 정권 수뇌부를 노린 공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습으로 이란 방공망이 붕괴됐다며 이란 국민의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Pave the way to Tehran, and our pilots over the skies of Tehran will deal blows to the Ayatollah regime that they cannot even imagine. 이스라엘군은 이란 남부 걸프 해역 최대 천연가스 전도 공습에 나서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을 놓고 50분간 통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적인 공격이었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밤새 집중 공습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무기 저장 창고 등 주요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이틀 동시다발 폭발로 헤즈볼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노려 대규모 공습에 나선 겁니다. 이른바 삐삐로 불리는 무선 호출기와 휴대용 무전기 연쇄 폭발로 이틀 동안 3천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북부 공군기지를 방문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ראשית, מרכז הכובד עובר צפונה. המשמעות היא שאנחנו הולכים ומסיטים
כוחות, משאבים, אנרגיה לכיוון צפון. לא שכחנו את החטופים. 외신들은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사실상 호출기 폭발에 개입을 시사한 발언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CNN 등은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공동으로 벌인 작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삐삐 폭탄으로 불린 무선 호출기를 이스라엘이 직접 제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헝가리 업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로 기회를 엿보다가 폭발물을 설치한 삐삐를 헤즈볼라에 판매했다는 겁니다. 상표가 부착된 타이완 업체와 헝가리 정부는 이번 폭발에 사용된 호출기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폭발한 무전기에 붙어있던 일본 아이콤 측도 10년 전 단종된 모델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I'll say is that we want to see the war end. And everything we've been doing since the beginning has been designed to prevent the conflict from escalating.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쟁 선언에 대해 헤즈볼라는 조만간 가혹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서 중동 지역에 다시 전면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